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김동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슈 가져오셨나요? 네, 거리두기 해제로 지난 3년보다는 확실히 모임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자들 숨통이 그나마 트이지 않았을까 했었는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자영업자들 고금리와 재료비 상승 압박에 매출은 줄고 폐업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속사정이 있는 걸까요? 이슈 픽에서 짚어봅니다. 정말 생각해보면 이제는 정말 언제 그랬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리두기 제한으로 영업시간도 줄어들고 이용 제한도 있어서 정말 많은 제약이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이때 자영업자분들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제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건가요? 네, 올해 4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지만 체감 경기는 여전히 꽁꽁 얼어 있습니다. 실제 코로나 회복기에도 자영업 경기는 나아지지 않았다고 봤는데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음식, 숙박, 도소매 등 자영업자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보면요. 자영업자의 70% 가까이가 올해 매출이 지난해보다 감소했고 순이익도 빠진 걸로 파악됐습니다. 아니 수익이 좀 늘 법도 한데 오히려 감소한 가장 큰 이유는 뭔가요? 네, 자영업자들은 실적 악화에 영향을 끼친 비용 증가 요인으로 원자재와 재료비 상승이 가장 컸는데요. 이어 인건비, 임차료, 대출 상환 원리금, 전기 등 공공요금 등이 뒤따랐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공공요금 인상 등 현재 국민이 겪고 있는 경제적인 고통 요인들이 자영업자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자영업자분들 대출 받아서 근근히 겨우겨우 버텼던 분들 참 많은데 지금 같은 고금리라면 이런 것들이 또 고스란히 부담으로 다가오겠네요. 네, 금리는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금리 상승으로 대출금 이자 부담이 커진 것도 만만치 않은데요. 자금 사정을 살펴보면 평균 대출 금액은 9,970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평균 이자율은 지난해보다 2%포인트 올라 5.9%였는데요. 5명 가운데 1명은 이자율이 8% 이상인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로 대출을 받으면 정말 이자 갚기에 급급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부담만 점점 늘어나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다가오는 내년에는 좀 희망이 있을까요? 네, 아쉽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망도 많이 암울한데요. 53.2%의 자영업자가 내년 매출이 올해보다 더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순이익도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감소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경기 회복의 시기로는 2024년 이후를 예상하는 이들이 더 많았습니다. 아직까지는 한겨울이 좀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좀만 지나면 나아진다라는 희망이 있어야 사실 이 어려운 시기도 버틸 수 있거든요. 근데 내년까지도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라고 하면 버티는 것조차도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네,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메뉴도 줄이고 인력도 줄이고 그래도 버티다 못해 이제는 폐업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자영업자 10명 가운데 4명은 매출액 감소와 대출 상환 부담 등으로 3년 이내에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만 넘기면 될 줄 알았는데 연달아 이어지고 있는 고물가와 고금리 사태에 자영업자들의 한숨만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자영업자분들, 이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부의 지원 정책 어떤 건가요? 네, 가장 큰 부분은 역시 비용 문제입니다. 저금리 대출 등 자금 지원 확대를 가장 많이 꼽았고요. 소비 촉진을 위한 지원과 가스와 전기 요금 같은 공공요금 억제가 뒤를 이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상환 기간 연장 등 자금 사정에 숨통을 틔워줘 소비 침체기를 잘 지나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 구조가 유독 자영업자 비중이 많은 구조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우리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이 자영업자분들이 무너지면 서민 경제도 악영향 불가피한 구조거든요. 네, 맞습니다. 한국 자영업자 비중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25%인데요. 자영업자가 힘들면 결국 서민 경제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저금리 대환 대출 프로그램을 내놨는데요.
7%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6.5% 아래 이자로 갈아타게 해주는 겁니다. 개인 사업자는 최대 5천만 원, 법인 소기업은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사실 6.5%도 너무 높은 금리라서 이게 부담은 여전히 클 것 같긴 한데요. 그럼 자영업을 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도움을 받을 수는 있는 겁니까? 네, 그렇긴 한데 다만 지원 대상에서 도박, 사행성 관련 업종과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 매매 업종 등은 제외됐고요.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려운 가계대출과 통장대출 등 성격상 대환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도 뺐습니다. 또 휴폐업, 세금 체납, 대출 금연체 등이 없어 정상적인 사업활동 차주들로 국한했습니다. 아니 생각보다 조건이 좀 까다로운 편인 것 같습니다. 안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서 대출 연체 없는 사람만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정작 사실 어려운 분들이 대출 연체까지 내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도움을 못 받는 게 아닌가 싶네요. 네, 금융위원회는 재정이 들어가는 정책 지원 상품이기 때문에 엄격할 필요가 있다는 태도인데요. 대신 연체가 됐거나 휴업하거나 폐업하거나 연체에 우려가 있는 분들은 새출발 기금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고 만기 구조를 바꿔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칼같이 대출 성격을 개인 사업자 대출로 규정하기 어려운 실정을 토로하면서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금융위에서도 신청이 저조한 이유를 파악해 개선 방안을 고심 중에 있습니다. 네. 제도에 기댈 수 없는 분들 말씀하신 조건 들어보면 굉장히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분들 결국에는 퇴직금 용도로 드러났었던 노란우산 공제 여기에 기대는 분들도 부쩍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주로 노후 대비용으로 가입하는 노란우산 공제금의 지급 액수가 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막다른 골목에서 어쩔 수 없이 폐업하는 소상공인들이 대거 공제금을 수령해 가섭니다. 직장인의 퇴직금이나 마찬가지인 공제금을 폐업과 함께 수령하는 이들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물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네, 빨리 개선 방안을 좀 마련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한컷 이슈는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에 배달이나 택배 이용하는 분들 많아졌었죠. 우리의 생활 양식이 변화하면서 실제 배달이나 운송업 종사자도 크게 늘었는데요. 코로나로 취업 시장에도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많이 늘어난 게 사실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곳에서 일하는 분들도 많아졌죠. 네, 플랫폼 노동자가 1년 새에 3배까지 급증했습니다. 전체의 80%가 배달이나 운송업 종사자인데요. 이 가운데 30, 40대가 절반을 넘었고 대졸 이상 학력자도 5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코로나19로 고용시장이 나빠지면서 취업 준비 기간은 길어지고 임금 수준까지 안 좋아지자 플랫폼 노동으로 인력이 몰린 건데요. 채용 시장에선 지난해 1억 2천 건이었던 단기 계약 노동자, 이른바 긱 이코노미 공고 건수가 4년 뒤엔 4배 이상이 될 거라는 분석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코로나 3년을 버텨온 자영업자들, 경기 침체가 본격화하고 고금리 여파까지 겹치면서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꼼꼼한 정책이 뒷받침돼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동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